이엠 포스터의 전망 좋은 방 하면 보통 로맨스 소설로 많이들 아시죠? 근데요, 이 소설은 사실 단순한 사랑 이야기 그 이상입니다. 우리한테 이런 질문을 툭 던지거든요. 당신은 과연 어떤 전망을 보면서 살고 있나요? 하고 말이죠.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정말 사소해 보이는 불평 하나였어요. 주인공 루시 허니처치랑 그녀의 사촌 샬럿 바틀릿이 이탈리아 피렌체의 한 작은 호텔 판지오네에 묵게 되는데 방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. 바로 이 지점에서 소설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. 어쩌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전망이라는 게 창밖 풍경이 아니라 바로 우리 내면에 있는 건 아닐까요? 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과 내 안에서 발견하는 진짜 나 사이의 갈등. 자, 지금부터 그 갈등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. 첫 번째 무대는 전망 없는 방입니다. 배경은 판지오네 베르톨리니. 분명 낭만의 도시 이탈리아 피렌체 한복판에 있는데도 이곳은 여전히 답답하고 엄격한 영국식 예법에 갇혀 있어요. 딱 루시의 세계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죠. 아니, 어떻게 이런 방을 줄 수가 있어? 이 불만은 그냥 방이 안 좋다는 투정이 아니에요. 전망이 없다는 이 사실 자체가 관습이라는 틀에 갇혀서 진짜 세상을 보지 못하는 루시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상징인 거죠. 바로 그때 이 답답한 공기를 깨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. 바로 에머슨 부자인데요. 이들은 정말이지 충격적이고 직설적인 제안 하나로 이 모든 상황을 뒤집어 놓습니다. 정말 재밌지 않나요? 보통은 괜찮으시다면 하면서 예의를 차릴 텐데 에머슨 씨는 그냥 툭 던집니다. 우리 방 전망 좋으니까 바꿔요. 바로 이 무뚝뚝하고 솔직한 제안이 루시가 믿어왔던 관습의 세계에 처음으로 균열을 내는 순간입니다. 그러니까 에머슨 부자의 제안은 단순히 방을 바꾸자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. 이건 두 개의 다른 세계가 정면으로 충돌한 사건이었죠. 이제 루시를 둘러싼 사람들을 보면서 이 갈등이 뭔지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볼게요. 루시는 지금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힘 사이에 끼어 있어요. 한쪽은 사촌 샬럿으로 대표되는 예의와 규칙, 그리고 마땅히 해야만 하는 것들의 세계죠. 다른 한쪽은 에머슨 부자가 보여주는 진실과 열정,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중시하는 세계고요. 루시는 이 완전히 다른 두 세계 사이에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. 인습의 세계에서는 이런 논리가 중요합니다. 어떻게 모르는 사람에게 신세를 져? 순수한 호의나 친절함보다는 사회적인 체면이나 남에게 빚을 지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. 바틀린 양의 이 한마디가 그 세계를 정확히 보여줘요. 반면에 에머슨 부자의 세계는 완전히 다릅니다. 비비 목사가 말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너무 솔직해서 오히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. 이들은 예의 바른 거짓말보다는 좀 불편하더라도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말하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니까요. 자, 이제 루시가 처음으로 피렌체를 제대로 겪어보는 순간으로 가보겠습니다. 이 경험을 통해서 루시는 정해진 각본 없이 자기 눈으로 세상을 보는 법을 조금씩 배우게 되죠. 스스로를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소개했던 라비시 양이 갑자기 루시를 내버려 두고 떠나버려요. 그래서 루시는 말 그대로 길을 잃게 되죠. 근데 이건 비유적인 의미이기도 해요. 정해진 길을 알려주는 가이드북 없이 이제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겁니다. 참 아이러니하죠. 라베시 양은 가이드북 같은 건 겉핥기일 뿐이라며 루시를 해방시켜주겠다고 말해놓고 정작 그녀를 혼자 남겨두고 떠나버리니까요. 어쨌든 이 말은 정해진 경험을 넘어서 진짜를 봐야 한다는 소설의 핵심 주제를 미리 보여주는 복선이 됩니다. 길 잃은 루시를 발견한 에머슨 씨는 여기서도 또 한 번 인습에 도전합니다. 그는 지오투의 프레스코아 앞에서 잘난 척하며 학술적인 분석을 늘어놓는 강사의 말을 큰 소리로 딱 잘라버리죠. 그리고 외칩니다. 예술은 머리로 분석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거라고요. 이제 이야기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. 지금까지는 생각과 말의 충돌이었다면 이제는 루시가 보호받던 그 안전한 세계가 아주 폭력적으로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 오거든요. 얼마 전까지만 해도 루시는 이런 불평을 했었어요.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지루할까?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? 이 말은 곧이어 벌어질 끔찍하고 충격적인 사건에 대한 아주 극적인 아이러니가 되어버립니다. 평화롭기만 하던 시뇨리아 광장. 바로 그곳에서
루시의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. 갑작스러운 다툼, 그리고 폭력. 루시는 생전 처음으로 눈앞에서 붉은 피를 봅니다. 이건 더 이상 책 속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. 삶의 날 것 그대로 추악하고 어두운 현실이었습니다. 그 충격에 루시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데요. 바로 그 순간 조지 에머슨이 그녀를 붙잡습니다. 어떤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이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아주 강렬하고 깊은 교감이 생겨나죠. 나중에 조지가 루시의 피 묻은 사진들을 강물에 던져버리고 나서 하는 말입니다.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. 이 사건은 그냥 끔찍한 사고가 아니었어요. 두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거대한 전환점이었던 거죠. 이 모든 일을 겪고 난 후 루시는 이제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습니다. 그녀 앞에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의 길이 놓여 있죠. 진짜 열정, 진짜 삶, 그리고 진짜 죽음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한 이상 루시는 더 이상 예전처럼 안전하고 편안하기만 한 세계에 숨어 있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. 닫혀있던 덫창이 활짝 열려버린 거죠. 자, 이제 루시는 선택해야만 합니다. 소설의 남은 부분은 바로 이 딜레마를 따라가게 될 텐데요. 과연 루시는 예전처럼 사회가 정해준 길, 그 안전한 곳으로 돌아갈까요? 아니면 좀 지저분하고 무섭더라도 방금 자신이 마주한 그 진짜 삶의 전망을 끌어안게 될까요? 결국 이 소설의 중심에 있는 이 은유는 우리 모두에게 던져지는 질문이 됩니다. 만약 여러분의 삶이 진짜 전망을 보여주는 순간이 온다면 여러분은 창문을 활짝 여시겠습니까? 아니면 무섭다고 다시 덧창을 닫아버리시겠습니까?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한 질문이기도 한 거죠.